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그리치 힐스 에스테이트 멀롯 2018 빈티지입니다. 직전에 소개해드린 샤또 라마샬이 카베르 프랑이랑 메를로우의 블렌딩이었었는데요. 첫 향에서 저는 이제 메를로우의 밀키함을 훅 하고 느꼈기 때문에 멜로 품종의 와인으로 좀 골라봤습니다. 브릿지닷컴에 들어서면은 이제는 익숙할 정도로 세일즈에 집중하는 사이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홈페이지 본연의 목적이 세일즈에 있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방문 예약, 서머 와인 리스트, 소개 이런 거를 중앙에 표시를 하고 있고요. 우측 상단에는 늘 그렇듯이 카트 혹은 장바구니를 두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으로는 우하단에 챗봇도 두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그로기치 힐즈 같은 경우는 피메 블랑을 제가 지난 2021년 5월에 한번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홈페이지 디자인이랑 지금의 디자인을 돌이켜 보면은 2년 반이 지난 지금이 훨씬 세련되고 통일성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와이너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밀잔코 마이크 그로기치는 파리의 심판, 그러니까 1976년에 바로 그 이벤트 샤또 몬텔라나가 수많은 펑스 와인들을 제치고 최고의 화이트 와인으로 등극했던 바로 그 순간에 그 샤또 몬텔라나를 양조한 와인 메이커입니다. 이후에 그는 1977년 그레기치 힐즈를 설립을 했고요. 1980년에 최초로 카바네 쇼비뇽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2000년부터는 유기농 농법을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2001년에는 진판델도 출시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추가로 2007년부터는 본인들이 소유한 366에이커의 포도원에서 생산한 포도로만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그레기치 힐즈라고 했는데 그 뒤로는 그레기치 힐즈 에스테이트를 붙여서 레이블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 그르기치는 2019년 만 94세의 나이로 와이너리의 총괄 프레지던트겠죠. 프레지던트직을 딸인 바이올렛 그르기치에게 양도하였다, 물려주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마실 와인인 그르기치 힐스 에스테이트 멀롯 2018 빈티지는 사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동일한 풀 바틀러는 2019 빈티지를 소개하고 있어서 하프 바틀의 정보를 참고를 했습니다. 품종은 100% 멀롯, 그리고 알코올 도수는 14.4도이고요. 로즈잎 앤 블러드 오렌지, 그리고 블랙베리, 레드페퍼, 월계수 잎의 향을 보여줄 거라고 하면서 과즙이 풍부하고 잘 익은 붉은 과실의 팔렛이 적절한 컴플렉시티를 보여줄 거고, 입 안에서 균형감 있는 산미와 백악질의 토양에서 유래한 탄닌감이 기분 좋은 선선함을 주면서 조화로운 피니시까지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2018년도 빈티지는 3, 4월에 적절한 강수가 있어서 포도나무의 생장에 도움이 되었고 10월 8일부터 22일 사이에 2주 동안 수확을 하였으며 산도가 높은 좋은 품질의 열매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네요. 참고로 이제 본인들이 여러 비니아드가 있지만 카네로스와 아메리칸 캐년, 욘트빌에서 자란 멀롯의 종류를 모두 혼합을 해서 이 와인을 만들었는데 이를 통해 따스한 기후와 서늘한 기후의 과일이 갖는 장점을 모두 합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와인의 병입은 2020년 7월, 출시는 2021년 4월에 이루어졌다라고 하고요. 산도는 3.62 폐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레드 와인이라고 하지만 3도 이후에 폐하하면은 상대적으로 산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와인서처에서 보면은 해평가는 61,595원인데 솔직히 그레이스 힐즈가 이 정도 가격이었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2-3년 전, 그러니까 1900 아니 2000 1900이라고 했네요. 2019년부터 2020년 정도만 해도 국내에서 4만 원, 5만 원 정도에 구입했던 기억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또 나파밸리에 있는 여러 멀롯들 중에서는
좀 솔직히 중저가에 해당하는 와이너리인데 이게 갑자기 해평가가 6만 원대?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는 해평가에 1.5를 하면은 9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얘긴데 솔직히 그 정도일진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왜냐면 저는 이제 선물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을 알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거는 작년 기준 2022년 기준으로 이 와인을 물론 빈티지까지 동일했는지는 기억하는 게 아니지만 이 크루기실즈 에스테이트 나포벨르 멀롯 2018인지 9인지 뭐 7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얘가 7만 원 언더였던 기억입니다. 마트에서요. 두 명의 평가에서 별점은 5점 만점에 3개, 그리고 4개의 평점에서 평균 89점이라는 상대적으로 좀 애매모호한 그런 평가를 받았고요. 유기농 인증을 또 받았다고 하며 와인서치 기준으로 시음적기는 2020년에서 2027년이라고는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본인들의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병입이 2020년 7월, 출시가 2021년 4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와인서치의 시음적기 2020년부터는 뭐냐라는 거는 사실 이 와인서처에서 말하는 시음적기를 평가하기 전에 여기서의 평론가, 소위 말하는 크리틱들은 이거를 병입하기 전에 약간 엉프레바라 같은 느낌으로 먼저 테이스팅을 합니다. 또한 그들 중에 일부는 실제 병입하기 전에 와이너리를 방문을 해서 얘에 대해서 맛을 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견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제가 느끼는 거는 시음적기가 진짜 그때부터 20년부터인 걸 생각하면은 장기 숙성용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마시기 좋은 그런 스타일로 와인을 만드는 게 아니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또 빠르게 테이스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뭐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지금 이 잔에서도 이렇게 뭐 바틀에서도 이렇게 수분이 뿜뿜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저는 요 와인을 테이스팅하기 위해서 와인 셀러에서 냉장고로 옮겨서 냉장고 냉장실에 하루 반나절을 놔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습기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테이스팅 온도가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레드 와인의 경우는 너무 또 낮은 온도는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또 온도를 한번 체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카카오 온도계가 열일을 해줄 예정입니다. 레드와인을 테이스팅하기에 7.5도 셀시우스 7.5는 생각보다 도수가 많이 낮은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요 잔으로 지금 요 잔 같은 경우는 제가 잔에 따라 놓고 15분 정도 경과를 했는데 요걸로 테이스팅 한 다음에 그러는 동안 상온에서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을 요걸로 한 번 더 테이스팅을 하고 마지막에 컨클루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향부터 너무 좋네. 하지만 향을 얘기 드리기 전에 또 컬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겠죠. 이렇게 기울여서 봤을 때 뭐 보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또 옆으로 살짝 옮겨서 보자면 네. 잔의 테두리에서 소위 말하는 어떤 호박색이라든가 이런 골든 컬러 이런 건 전혀 보이지 않고요. 지금 전형적인 루비와 가넷 그리고 퍼플 이 정도 컬러이고 굉장히 짙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잔을 제가 엄지손가락이 전혀 안 보이는 수직으로 위에서 내려 꽂았을 때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시선을 요렇게 그냥 내려 꽂았을 때 제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정도의 딥 퍼플 이런 컬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테두리 부분에서 약간의 루비와 가넷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짙은 그런 색상입니다. 그래서 딥을 줘도 될 것 같고요. 향에서는 되게 반칙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숙성을 거친 거인데
저라면 공식 홈페이지에 어떤 테크시트나 이런 데 내용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아주 높은 확률로 아메리칸 오크에서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숙성을 한 것 같다라고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을 맡고 나서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는 여기에 5만 원 이상은 안 낼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결국은 또 토스트북 나오는 것처럼 또 텍스트북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텍스트북이 진짜 교과서처럼 참 잘 만든 와인이어서 그러는데 멀롯의 특성을 가립니다. 이 아주 잘 마름질한 이 오크 터치가 원래 얘네가 이 정도까진 아닌데 이 2018 빈티지 멀롯이 이 정도까진 아닌데 라고 알고 있는 그 멀롯의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가려요. 그래서 참 저는 저의 개인적인 평가는 여기에 5만 원 이상을 제가 아직 맛을 보진 않았지만 향만으로는 5만 원 이상을 주기는 좀 어렵지 않나. 5만 원 이상으로 판다 그러면 조용히 그냥 텍스트북 멀롯을 구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또 맛을 봐야 되는데 맛에서는 일단 당도는 드라이하고요. 지금 근데 이렇게 드라이하게 느끼는 거는 얘가 온도가 지금 굉장히 낮아서입니다. 지금 뭐 아까 7.5도였으면은 게다가 지금 실내 온도를 18도로 맞춰놨기 때문에 얘가 뭐 안 찍어봐도 10도 언더일 텐데 굉장히 그 온도의 영향으로 드라이하게 느껴지고 산도는 또 굉장히 낮아요. 얘가 아까 공식 홈페이지에서 산도가 pH 기준은 3.62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레드와인 치고는 중간 정도이긴 하지만 굳이 본인들이 어떤 애시디티를 언급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산도는 솔직히 저는 로우에서 모더레이트 사이 정도를 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타닌은 역시 아까 오크 터치가 엄청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타닌은 없다시피 합니다. 지금 2018 빈티지면 2023년에 5년밖에 안 됐는데도 타닌은 없다시피 하고 알코올은 뭐 14.4도인데 꽤 있어요. 알코올감은 또 은근히 느껴집니다, 얘가. 목 넘김 이후에 은근하게 치고 올라오는 목 안쪽을 뜨끈하게 살짝 만들어주는 그 뉘앙스는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은 하이. 그럼 이제 바디감을 총평을 하자면 모델에서 플러스 정도가 되는 거고 입안에서의 풍미 강도는 지금 이 온도에서는 평가를 하면 안 되고 요거는 제가 오늘 테이스팅에서 약간 실책인 거예요. 제가 너무 낮게 지금 테이스팅을 하고 있는 건데 얘는 온도 조금 높게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의 상태에서도 얘기를 하자면은 풍미의 강도는 페일에서 페일 플러스 네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입안에서의 컴플렉시티라든가 이런 부분이 멀롯의 캐릭터를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시원하게 마시는 음료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얘 지금 테이스팅 온도를 너무 낮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요 잔을 비우고 한 번 더 따른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풍미의 특성을 보자면은 전형적인 아까 향에서 느꼈던 거랑 똑같습니다. 2차 풍미로서는 약간의 밀키한 느낌. 근데 이 밀키한 느낌이 두드러지지 않는 거는 역시 온도가 낮아서이고 그 밖에 이제 요거티한 느낌 혹은 치즈한 느낌 그런 거 살아있고 약간의 어떤 그 클로브라던가 아니면 코코넛 이런 뉘앙스 역시 살짝살짝 있고 과일로 치면은 레드포르트에 좀 더 가까운데 이거는 온도가 낮아서라서 만약에 얘가 온도가 올라가면 좀 더 다크 프루트에 가까워질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보면은 멀롯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뉘앙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피니쉬는 길지 않아요. 지금 이 바틀에 이 와인은 되게 묽게 느껴집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멀롯으로서 잠재력은 명확히 있는데 이거를 컨트롤 실패를 했어요. 만약에 제가 동일한 타이밍에 똑같이 만들었다고 하면은 한 생산되는 바틀의 15%는 날렸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좀 더 응축될 수 있도록 만들었을 텐데 뭐 그거야 제가 와인 메이커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소위 말해서 입스타, 입롤 하듯이 얘기하는 거지만서도 그 점에서는 되게 아깝네요. 영상만 쓸데없이 길어질 필요가 없으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실온에 잠깐 있었던 요거를 따른 다음에 아까는 따르고 나서 7.5 도였지만 이제는 7.5 도보다는 온도가 올라갔을 테니까 요걸로 총평을 하겠습니다. 총평용으로 따른다면서 이렇게 꼴꼴꼴 따랐다는 얘기는 얘가 맛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의 혀가 되게 간사해서 묽긴 한데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 새로 따른 요거는 11.5 도라서 레드 와인을 테이스팅하는 국내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레스토랑에서 이 정도 온도로 서브를 안 할 온도이지만 저는 이 정도가 딱 맞다라고 생각하는 온도로 지금 테이스팅을 하는데 컬러는 아까만 당연히 말씀을 드렸고 향에서는 확실히 컴플렉시티가 더 올라오긴 합니다. 아까까지는 이제 향만 맡았을 때 기준으로 5만 원 언더 블라블라 했다면 약간 여기서는 그래도 한 10% 가미해서 55,000원까지는 할 수 있는 그 정도 향. 이게 뭐냐면요. 오크 터치의 느낌은 여실히 살아있는데 그 느낌이 좀 더 누그러지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 오크 터치의 느낌이 누그러지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과일의 향이 살짝 올라오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얘네가 뉴 오크만 다 쓴 게 아니고 뉴 아메리칸 오크만 다 쓴 게 아니고 올드 오크도 적당히 섞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당연한 게 뉴 오크랑 올드 오크는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그럴 거고요. 지금 온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당도는 여실히 똑같이 드라이고 산도도 뭐 로우에서 굳이 뭐 로우 플러스 모더레이트 그 정도 되고 타닌은 더 녹아들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저는 오히려 이 타닌이 더 녹아드는 느낌이 좀 더 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알코올감도 생각보다 조금 낮게 느껴집니다. 온도가 올라가니까. 원래 보편적인 주류는 테이스팅 온도가 올라가면은 알코올감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딱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한국인이면은 소주 드실 때 차가운 소주와 미지근한 소주의 차이 혹은 본인께서 이제 사케를 좋아하신다라고 하면은 사케를 드실 때 차갑게 드시는 사케가 있고 온사케라고 하는 데워서 먹는 사케 혹은 히레사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둘 똑같은 주정이 들어가는데 둘의 알코올감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상상해 보시면은 감이 딱 오실 겁니다. 얘는 근데 놀랍게도 온도가 올라갔는데도 알코올감은 크게 올라간 느낌이 없어요. 네. 그 점은 되게 마시기 편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디감은 아까랑 똑같이 모델 플러스 그리고 풍미의 강도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온도가 아까 대비 4도 바뀌었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네.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증거로 사람의 혀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게 겁나 호로록 잘 마시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좀 더 입에 유의미한 차이를 주는 게 피니쉬가 길어요. 근데 피니쉬가 긴 게 이게 호불호가 갈릴 겁니다. 왜냐면 얘가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길어진 피니쉬는 이 포도의 품종 멀롯이라는 이 과일이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길어진 건 한 20% 이고 나머지 80%는 오크 터치에 기인하는 그 바닐라 뉘앙스, 오크 뉘앙스로 피니쉬가 길어지거든요. 사람의 혀는 거짓말을 안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컨클루전으로서는 굿은 줄 수가 없어요. 아 이거는 굿은 주면 안 돼. 왜냐면 얘네가 갖고 있는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요.
이 얘네 지역의 멀롯이 갖고 있는 포텐셜이 있는데 이 정도 퍼포먼스밖에 안 나온다? 근데 이걸 굿을 준다? 그거는 어 방임이에요.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얘네가 아닌 말로 이 2018년도 수학분에 대해서 생산량만 한 15% 줄였어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 1.5배 이상의 평가를 더 줬을 수 있어요 진짜. 그 정도로 너무 아쉬운 거라. 근데 아쉬운 거랑 별개로 참 맛있게 만들기는 했고 그래서 호로록 호로록 마시고는 있는데 참 이렇게 맛이 이 정도 맛을 내는 걸로 그냥 본인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할 말은 없지만 진짜 얘네가 오크 터치가 어느 정도로 들어갔냐면은 코끝에서 살짝 매캐한 느낌? 스모키한 느낌을 줄 정도까지 오크 터치가 들어갔거든요. 저는 분명히 그 정도 터치를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의 이 서브젝티브한 입장에서는 이걸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누군가는 이걸 선호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인정을 해요.